음악관이라는 컨셉은 꽤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가고 미술작품을 보려면 미술관에 간다. 나는 뮤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에만 집중해 본 경험이 많을까? 운전할 때, 샤워할 때, 작업할 때 음악 듣는 거 말고 음악에만 온전하게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악만 듣는 시간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 공연장이라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그건 현장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라는 저의 질문으로부터 이 기획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음악을 주제로 한 공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뮤직 컴플렉스, 롱플레이, 카메라타, 내도음악상가,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콩치노 콘크리트, 귀덕골방 등등 있었는데 어쨌든 영업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100% 온전한 집중을 바라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간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공간들을 모두 가봤고 너무 사랑하는 공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우리라는 사업에 음악관이 선정이 되었고요. 음악관의 브랜딩은 CGV를 모방한 UGV입니다. 어글리밤을 세 글자로 쓰면 UGV라고 종종 써왔기 때문에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고요. 캐치프레이즈도 CGV의 것을 모방한 음악 그 이상의 감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콘텐츠를 진행할 때 제가 안내 멘트를 했었는데 그때 항상 UGV 이런 걸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게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험을 해봐야죠. 모든 불을 끄고 각자가 선곡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8명 정도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0-40분 정도가 지나고 불을 켜니까 2명 정도는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음악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악관은 영화관 같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영화관 같아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느낄 때 이것도 어떤 규칙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향유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 안내를 하는 것처럼 미술관에도 어떤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음악관에도 룰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좋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콘텐츠나 프로그램으로서 어느 정도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개월 동안 다양한 실험과 피드백을 적용하면서 음악관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음악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것 그대로 모든 불을 끄고 음악만이 있는 세상에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했는데요. 리클라이너에 편하게 앉아서 우리들이 선곡한 음악을 감상한 후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무섭다라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악관은 작은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무섭지 않게요. 모닥불이나 파도가 치는 반복되는 영상을 빔 프로젝터로 틀어놓고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조금씩 눈을 떠도 무섭지가 않죠. 그 다음에는 기획 영상을 틀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SF 영화라고 불리는 르 보야지 단스 라 룬이라는 영화와 함께 달과 관련된 음악들을 틀었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세 번째 음악관은 사운드에 집중해봤습니다. 가령 잔잔한 파도나 제주에서 제가 경험한 차기도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배낚시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면 타이타닉의 대사로 시작해서 플레이리스트 중간중간에 파도 소리가 치는 형식입니다. 저희는 이걸 몰입형 플레이리스트라고 부르기로 했고 캠핑과 관련된 주제의 플레이리스트에는 모닥불 소리나 풀벌레 소리를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회차에는 어떤 곡을 선곡한 뮤지션이 직접 라이브를 하기도 했고요. 라디오 같은 구성이었죠. 공연자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호응하는 관객은 없고 그것을 온전히 감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음악관은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을 해봤어요. 직접 DM으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들은 아카이브되어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게 해놨고요.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우리와 함께 음악관, 그러니까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매장들처럼 음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보증금과 더불어서 인테리어라는 큰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는 콘텐츠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디어가 발전된 것은 문화도시 청주와 함께한 시민 자율 예산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문화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목적이 어글리밤의 미션과 정확히 부합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관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고요. 음악관으로 실험을 마쳤으니까 이제 음악에 집중하는 경험을 콘텐츠로 팔아보자는 아이디어였죠.
먼저 우리는 청음실을 운영했습니다. 주제별로 플레이리스트를 몇 가지 만들어 두고 공간에 방문한 관객들이 편하게 음악에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곡 이유와 감상 포인트를 적은 메모를 제공합니다.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듯이 이 공간에는 음악을 들으러 오는 건데요. 몇 번 진행을 해보니까 매력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청음실 콘텐츠는 단독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곁들이는 콘텐츠로 발전하게 됐는데 어글리밤과 런디스타운의 현대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친환경 행사인 뷰티풀 그린라이프나 사회적 기업가들의 축제였던 사회적 경제인의 날에서도 우리는 청음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 런디스타운에서는 이 청음실을 몇 주 동안 연장해서 운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인터넷에서 청음실 콘텐츠를 운영하는 걸 보고 오셨다는 분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사업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큐레이터 첼리스트 윤지영과 CGV 시네더 셰프의 예술가 식탁이라는 콘텐츠를 모티브로 삼기로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본 작품은 피카소의 식탁이었는데요. 당대의 배경이 되는 미술과 음악 작품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진행을 하던 지원님께서 마이크를 놓고 갑자기 첼로를 들고 폭풍 연주를 하는 그래서 감동이 2배로 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면 다 같이 식당으로 이동해서 그 이야기에 나왔던 음식들을 실제로 먹게 되는데요. 그 경험이 참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스토리텔링 레스토랑이라는 곳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몽중식과 몽드 샬롯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 출신 스토리텔러가 이야기를 전달하며 함께 식사를 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나니 음식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게는 카페 런디스타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악 한 조각이라는 이름을 달고 디저트와 음악을 결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콘서트와 티타임이라는 명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 작품의 캐치프레이즈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없으면 살 수 없어 라는 문장입니다. 디저트는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죠. 음악을 포함한 예술도 사실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둘 다 사치의 영역인 거죠. 하지만 이제 현대의 우리에게 둘 다 없다면 조금은 아니면 많이 부족한 요소들이 됐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디저트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휘낭시에, 까놀레, 갈레트 브루통, 마들렌 총 4개의 디저트가 가진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의 중간마다 저와 김동영이라는 뮤지션이 라이브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고요. 콘텐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가치가 부여된 것에 사람은 더욱 흥미와 관심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고요. 오늘은 음악을 주제로 생각한 콘텐츠의 개발, 발전, 그리고 어디에서든 같은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의 스키마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의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